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수업을 이제 하면서, 제가 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100%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00%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프린트물 내드렸던 거, 반배정, 일단 이거는 강의 일정표는 카페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의 일정표를 일단 대략 보시면 화성학에 있어서 제가 기능적인 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부속화음이라든지 부감화음이라든지 뭐 증육화음이라든지 일단 이런 기능적인 화성학 전체죠. 그죠? 전체까지 일단 무조건 다 갔다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반이지만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조도 반응계까지 다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 중에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를 언급하고 다른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화성학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음정을 막 배우세요. 그러고 나서 일단 음정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정 계산이 안 되죠. 음정 계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1년 동안 음정 계산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조도 그 순간에 오늘 전조 챕터를 나간다. 그러면 전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화성학은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부분은 책을 읽으셔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학부 수업 때 어쨌건 그런 용어들은 들으신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산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오늘 받으신 거에 보면 화성학 선행학습이라고 문제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내드리는데 이 자료들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음정 계산, 그죠? 그 다음에 화음 계산. 제가 기본적으로 화성학을 하면서 요구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테스트 하신 분들은 화성학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화성학 테스트는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화성 원리예요. 그 계산을 사실은 38점 만점에 38점을 받으셔야지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 분석을 얘기하고 전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거기서 점수를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너무 당황해서 그 다음에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지 않을까요? 화성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는, 그러니까 제가 복도 지나가다가 미솔샵이 몇 도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나가다 물으면 그냥 자다가도 깼는데 선생님 이렇게 일어나봐. 제가 윤서야 일어나봐. 도소리 몇 도야? 그러면 완전 5도 이러고 다시 자는 일이 있어도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생각해야 되거나 내가 계산이 느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성학을 아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돼야지 어떻게든 전조를 찾고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요에서는 K-팝에는 JYP가 있죠. 그렇죠? 화성학에서는 JAP라고 JAP 학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구몬이나 뭐 그런 재능을 하셨던 것처럼 화성학에서도 저는 학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테스트지가 일종의 제가 JAP 학습지라고 쓰려다 너무 웃겨서 안 썼어요. JAP 학습지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를 어릴 때 내가 그 학습지 풀듯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만 정말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 학습지를 열심히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이거를 문제지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가셔서 이게 답이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화성학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풀고 3일 뒤에 또 한 번 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초반에는 한 5주차까지는 학습지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라는 실수가 전혀 나오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형식과 분석을 쭉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내드린 학습지가 선행학습지 2개 하고 테스트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일단 푸는 거는 언제 푸실 거냐면 직강 수업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시간에 푸실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속 풀고 계시면 강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르는 걸 1대1로 일단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JP 학습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화성학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들 화성학 책 이렇게 딱 펼치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연배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악보 기억나세요? 그 자연배움 악보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뭐 도도솔도 미솔 시플 어머. 나 힘이 이렇게 세지 않은데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런 쇼는 의도하지 않았던 웃음을 자, 도도솔도 미솔 시플랫 또 레미 파샵솔라 어쩌고 저쩌고 뿔라뿔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게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진짜 리얼 피아노는 아니지만 자, 지금 이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내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뭐가 들려요? 도만 들려요. 그죠? 하지만 우린 있어 보이게 솔도 들리고 미도 들리고 시플랫 들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자연배움으로 이게 피아노가 아니니까 도를 눌렀을 때 이게 자연배움에서 나는 소리들이 지금 배음들이 섞여서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는 이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자연배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연배움을 쓰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자연배음은 음악사 역사랑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에 화성학 수업과도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들 오늘 5선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선지나 음악 노트에 일단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시면 돼요. 자, 도, 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혹시 이거 외우고 계신 분들 계세요? 도, 미, 솔, 시 플랫, 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레, 미, 파, 샵, 솔 막 이렇게 가요. 그죠? 뿔라뿔라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대입법 수업할 때 대입법 수업하면 뭐 4도, 5도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 반응 없는 거 제일 싫어해요. 네. 자, 4도, 5도 막 이런 얘기, 4도 뭐 옛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누가 거기에 5도를 얹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쵸? 거기다 막 4도도 얹어서 노래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누가 화성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화성에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음악 역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도도라는 거는 옥타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옥타브고 선생님들이 8도라고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래하다가 심심하니까 5도 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게 도하고 솔까지예요. 일단은 숫자만 생각하시면 도에서 도까지 8도, 도레미파솔 5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솔라시도 일단 숫자 계산만 제가 음정을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저도 요새 해요. 헷갈리는 경우는 뭐 솔라시도, 레미파솔 손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시도는 몇 도예요? 4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도와 5도로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일종의 대입법이고 선생님들이 배우시는 중세음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갑자기 도, 미, 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부터 일종의 화성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도에서 미까지 몇 도예요? 3도예요. 자, 미에서 솔까지 몇 도예요? 3도. 일단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몇 도인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솔에서 시플랫까지 몇 도예요? 3도예요. 자, 시플랫에서 도까지 몇 도예요? 시도니까 2도. 도에서 레까지 2도. 자, 그래서 이 다음은 모두 다 2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정을 할 때 중학교 때 첫 번째 음악의 관문이 그거죠. 장단 증강. 그쵸? 1458, 2367.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이들도 그걸 왜 배우는지 몰라. 배워요. 그쵸? 1458, 2367 막 아이들이 열심히 외워요. 특히 남자애들은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슬퍼하죠. 제가 대학교 때 첫 아르바이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을 장단을 모르는 음정을 모르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첫 의무였어요. 비전공자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보면 완전 음정이라는 게 나오고 증음정이라는 게 나오고 장음정이라는 게 나오고 단이라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장이란 단어하고 단이란 단어만 일단은 생각을 할게요. 이 음정들이 기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대되거나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458은 완전인 거 아시죠? 그죠? 1도, 4도, 5도, 8도에 해당되는 거는 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도, 3도, 6도, 7도에 해당되는 거는 장이나 단이라는 거를 배워요. 그쵸?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에서 도까지는 1도, 2자, 8도, 2자. 그쵸? 1도, 2자, 즉 8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8도겠죠?
81548까지는 뭐 붙인다고요? 완전이란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3하고 2만 나와야 있죠. 그쵸? 6, 7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6, 7이라는 거는 자, 도레미를 도레미 이렇게 세면 3도죠? 역으로 미파솔라 시도 이렇게 세면 뭐요? 6도가 되죠.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세면 몇 도가 돼요? 2도가 돼요. 역으로 도레미파솔라 시 이렇게 세면 몇 도가 돼요? 7도가 돼요. 그래서 2, 3, 6, 7 중에 6, 7은 이렇게 사실은 뒤집게 되면 다 나오는 음정이기 때문에 배음 자체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이 3도 음정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요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학의 기본은 3도예요. 3도만 알아도 화성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3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자, 그러면 요게 3도가 장이나 단으로 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젯밤에 야심차게 만든 피아노 건반을 펼치겠어요. 자, 이 피아노 건반을 만드느라 저희 신랑은 잠도 못 자고. 자, 잘 만들었죠? 공돌이라고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예전에 공대생 있지. 철저히 공학 공부만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샘플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피아노 건반 만들어줘. 이랬더니 제가 한글표로 만들겠다니까 막 비웃더라고요. 비웃더니 이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막 그 표를 못 그리시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엑셀은 엄두도 못 내는 그래서 본인이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해줘도 돼서 뭐 편하네. 일단 피아노 건반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 반에 만들면서 굉장히 본인이 기분 좋아했었어요. 잘 만들었죠. 자. 굉장히 소중해요. 이거 코팅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학원에. 이제 일단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이 피아노 건반을 제가 펼친 이유는 뭐냐면, 자, 선생님들이 맨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럼 미파가 반음이고 시도가 반음이야. 이거 매일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반에서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 건반을 보면서 눈으로 음정을 잘 하시려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그 도에서 미까지 요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이제 원초적인 질문인데 검은 건반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도하고 미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이게 몇 도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검은 건반이 있다. 그 다음에 미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검은 건반이 없다라는 거 가지고 사실 반음과 온음을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거 붙어야 될 텐데. 아싸. 이것도 제가 좀 준비해왔어요. 야심차게. 저희 애들 방에 붙어있던 자석을 어제 새벽 1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애들이 자석이 어디 갔나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사이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미와 파 사이에는 지금 얘가 반음이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검은 건반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여기서 요까지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반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반음과 반음이 만나면 온음이 돼요.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처음에 도하고 미만 생각을 하면, 도미는 도레미 일단 3도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이에 지금 검은 건반이 2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히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 아래 사이에 지금 반음이 섞여서 얘네가 요만큼이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레까지. 그런데 검은 건반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네가 온음이라고 지금 한 세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음정 얘기를 하면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음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반음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음이기 때문에 얘네는 합하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온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연 배음 자체에서도 미에서 솔로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파에서 솔까지는 어떻게? 요렇게 반음해서 온음이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미에서 파까지는 어떻게 돼요? 미에서 파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반음이 하나 빈 걸로. 그래서 음정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건반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숫자 4개 막 진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제시되어 있는 음에서 일단 그게 몇 도인지 뭐 1, 2, 3,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먼저 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아노 건반을 연상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반음과 온음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솔까지 배치되어 있는지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음정을 생각할 때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화성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화성학 수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걸 외우셨더라고요. 대부분 수업을 하시면서. 근데 화성학을 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화성학 수업을 하면서 요 몇 개만 정말 딱 외우시면 돼요라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도미가 장삼도고 미솔이 단삼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연배음에도 나와 있지만 도에서 미까지는 어떻게? 제가 대문자로 쓰면 장삼도예요. 그쵸? 장삼도고 미에서 솔까지 쓰면 어떻게? 단삼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삼도를 물었어요. 그쵸? 자, 삼도를 지금 솔시를 3도를 물었어요. 그러면 솔라시 이렇게 하면 일단 몇 도가 돼요? 3도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게 3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레미, 그러니까 도미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도미 첫 번째 하고 상황이 똑같은지 아니면 미솔 두 번째 하고 상황이 똑같은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미솔이라는 건 중간에 반음이 하나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랑 상태가 똑같아요? 첫 번째 도미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장삼도 이렇게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시에서 레까지 가요. 시에서 레까지 가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첫 번째냐, 여기서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했을 때 얘가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랑 동일해요? 여기 지금 검은 건반 하나 빠져 있는 두 번째 상황과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단삼도. 그래서 당분간은 선생님들이 6도, 7도 이런 거 계산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지금 한 2주 안에 제일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3도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릴 때 삼화음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정은 뭐라고 배워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라고 배워요. 그쵸? 그 다음에 삼화음은 뭐라고 배워요? 삼화음의 정의가 뭐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알아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요? 천천히. 안 들려요. 귀가 먹었나 봐. 당황하셨다. 자, 음이 세 개가 쌓이는 게 삼화음이에요. 그렇죠? 화음이 된다라는 거는 음이 세 개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 개로 쌓는데 모든 음들은 몇 도 간격으로 쌓일까요? 3도 간격으로 쌓여요. 지금 답을 다 얘기하고 있죠. 제가 손가락을 잘 보시면 답을 다 유추하실 수 있어요. 3도 간격으로 쌓여요. 얘네들은 무조건. 그래서 3도 계산을 못하면 화성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3도 계산만 하면 제가 오늘 작정하면 증류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도 계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레까지는 이게 지금 뭐에 해당돼요? 2번에 해당되니까 얘는 단삼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혼자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이렇게 못했던 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도 좀 좋은 걸로 오고 작년에 피아노 건반 제가 그리다가 실패했거든요, 표로.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어. 자, 도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기호가 어떻게 돼요? 도, 미 플랫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선생님들 일단 플랫이라는 말을 떼고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도미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3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얘가 플랫이 붙었어요. 그래서 줄어든다, 늘어난다, 선생님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피아노 건반이 없는 상태에서 연상작용을 하시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 건반을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코팅해서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디 피아노 자 이런 거 있거든요. 피아노 건반 나와 있는 자 있잖아요. 어디서 하면 공동구매라도 저희 합시다. 피아노 자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음정이 헷갈릴 리가 없고요. 나중에 피아노 건반이 없을 때 내가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훈련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상작용으로 뭐 영어도 어쩌고 하면 연상작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연상작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피아노 자와 빠이빠이 해로 다 찾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줄어든다, 늘어난다에 대해서 그 악보상에서만 머릿속으로 너무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요. 피아노 건반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문제가 이거였고 처음에 기준이 도, 미였어요. 얘가 뭐였다고요? 장삼도였어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간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도미와 미솔을 항상 기준으로 잡으라고요. 도미는 몇 도라고요? 장삼도. 미솔은 몇 도라고요? 단삼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고난이로 올라가 보면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건반을 뭐라고 이름을 매칭해야 돼요? 파, 샵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라. 그러면 일단은 임시표를 다 떼고 어떻게? 파, 솔, 라. 3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파, 솔, 라라고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뭐와 상황이 동일해요? 도미하고 상황이 또 동일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삼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단삼도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장에서 당 갈 때 보통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죠. 그쵸?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냐면 반음이 하나 없어졌다라든지 간격이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걔 이름. 막 읽어도 돼요. 파샵, 라샵.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뭘로도 읽을 수 있어요? 솔 플랫, 시 플랫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명동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파샵, 라샵이라고 읽건, 솔 플랫, 시 플랫이라고 읽건 상관없이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샵 기호, 플랫 기호, 임시표 붙은 거 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파솔라 이렇게 되면 몇 도예요? 3도예요. 솔라시도 무조건 3도예요. 그런데, 자, 파샵과 라샵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그런 거 외우잖아요. 그런 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제 음정 이런 거 하실 때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약간 편법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붙어 있을 땐 이거 다 떼고 생각하면 돼.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것끼리 섞여서 막 혼란이 되는 현상을 엄청나게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거랑 이거랑 같이 붙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화성학을 하시면서 외웠던 쓸데없는 규칙은 일단 다 그냥 기억을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얘를 외운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지금 건반을 생각을 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일단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 샵 다 떼고 플랫 다 떼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파샵과 라샵이라고 했을 때 파솔라고 자, 이 사이에 지금 건반이 지금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차 있죠. 비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얘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상황이 뭐랑 동일해요? 사실은 돔이랑 동일해요. 그리고 정 헷갈리시면 파라죠. 그쵸? 파라에서 파라는 그러면 몇 도예요? 장삼도. 그래서 이게 샵을 떼고 생각하세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처음에 제가 임시표 붙은 것부터 생각하시지 말라 그랬죠. 임시표를 다 떼고 제가 지금 질문이 파샵과 라샵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샵 기호 붙은 거 무조건 다 떼고 파하고 라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파하고 라만 생각하면 얘가 뭐랑 동일해요? 돔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장삼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피아노 건반으로 이동을 하세요. 건반을 이동을 하셔서 파샵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라샵이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변화가 있어요? 간격의 변화는? 없어요.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지금 이명동음으로 얘기한 거 솔 플랫과 시 플랫이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솔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시는 솔라시니까 얘가 뭐랑 동일해요? 1번 도레미랑 동일하죠. 지금 1번 도레미와 동일한지 미파솔이랑 동일한지만 계속 찾으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일단 솔라시고 얘가 솔 플랫, 시 플랫 갔어요. 간격이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삼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했어요. 자, 지금 기준음이 뭐가 있어요? 미가 있어요. 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솔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임시표 기호 붙은 거 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돼요? 미솔이 되죠. 미솔은 그냥 자연적으로 몇 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단삼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단삼도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단에서 늘어나면 뭐가 돼요? 장삼도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3도 계산만 무조건 하시면 돼요. 3도 계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일단 지금 선생님들 테스트지 선행 학습지에 보면 단삼도, 장삼도만 묻는 문제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이제 오해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도도 미솔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자, 솔에서 시 플랫 음정 생각해 볼게요. 자, 솔에서 시까지가 그냥 몇 도예요?
그냥 도미와 동이랑 장삼도예요. C가 플랫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격이 줄어들어서 단삼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도는 제외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 음을 그대로 연주를 해볼게요. 굉장히 익숙한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저랑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속칠화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세컨더리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소리 특징에 대해서 일단은 명명하는 이름들은 많아요. 그러면 이전에 요것만 했을 때 하고요. 그죠? 이거 했을 때 다르죠? 자, 하나 더 할게요. 뭔가 더 있어 보이죠? 그럼 이제 이 텐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도와 미도 3도고 미와 솔도 3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장삼도 단삼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도미솔을 자, 음이 3개가 만나면 일단은 화음이라고 하고 삼화음이라고 하고, 밑에가 장삼도가 돼 있고 위에가 단삼도가 돼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장삼화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무조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칠화음이 나오면서 C 플랫이 나오는 건 화성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죠. 저게 음악이랑 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C 플랫하고 도까지. 그러면 C 플랫하고 도는 자, C도는 몇 도예요? C도는 여기 지금 건반 생각하시면 C도가 이거잖아요. 그쵸? C도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얘도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C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애들은 단위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C 플랫이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단에서 늘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장.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이제 장이도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C 플랫, 도, 레, 미, 파샵까지는 사실은 모두 다 장이도예요. 그쵸? 그런데 파샵하고 솔. 자, 일단은 파샵 솔 생각하기 전에 그냥 파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파솔은 몇 도예요? 중간에 반음 있으니까 장이도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온음이라고 얘기해줘. 그쵸? 자, 장이도는 우리가 온음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3도 다음으로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온음과 반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온음, 반음 이렇게만 써놨지만 갑자기 저 뒤에 오는계적 전조라는 말이 붙고 막 반응계적 전조라는 말이 붙어서 막 걱정이 이제 휩싸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요렇게만 적어도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뭔가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음정과 연관되어서 사실 전조 부분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솔은 검은 건반이 있는 장이도고 결국 같은 말로 온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파샵솔이 되면 간격이 줄어들었죠. 그럼 장에서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돼요? 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반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자연배음이 신기하게도 도미솔, 시플랫도 그 다음에는 몇 번이 장이도만 계속 나오더니 그 다음에 파샵솔, 솔샵 이렇게 반음씩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화성학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선생님들 처음에 전조 배울 때 뭐부터 배우세요? 오등계적 전조부터 배우죠. 그게 우리가 익숙한 모차르트, 그죠? 고전 시대 음악. 더 앞서서 가게 되면 바로크 시대 음악. 그런 음악들에 있어서 화성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베토벤, 쇼팽, 막 쇼팽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낭만 시대 작곡가들이 많고 이 사람들의 그 막 서양 음악사에서 달달 외우잖아요. 낭만 시대 음악의 특징 뭐예요? 반원계적 어법이 많고 뭐 원조로 전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삼화음으로 시작해서 C 플랫까지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거의 고전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 플랫도 장이도가 나올 때도 고전, 그 다음에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가 반응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의 낭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분명히 모차르트도 하이든도 반응계적 전초를 하긴 해요. 하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겠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악보를 봤을 때 악보의 때깔과 베토벤의 악보의 때깔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끔은 제가 선생님들이랑 이런 놀이를 하고 싶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고 이거 누구 거게요? 이거 누구 거게요? 왜냐하면 피아노 음악에서 그 특정 출판사를 들어서 세강 피아노 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전집을 봤을 때 그 전집에 있는 피아노 악곡을 공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전집을 대부분 쳐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훨씬 많은 거죠. 근데 다른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강 피아노 전집에 있는 그 기본적인 피아노 곡보다는 다른 악기 곡들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별로 음악이 가고 있다라는 거는 화성학 역사랑 동일해요. 그리고 전조도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넘어가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로 가게 되면 자연배움도 미분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작곡가들도 가장 싫어하는 현대음악,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거 이렇게 스트링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처음에 띠띠띠띠띠 삐삐 삐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런 음악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뚝 지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음악 작곡가들 그죠? 막 그래서 그때 작곡가들은 뭐 음열 숫자 가지고도 뭐 해보고 음향 가지고도 뭐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몇 분 동안 침묵에 있다가 이것도 음악이라고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반응계 미분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현대음악으로 거의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성법을 배울 때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파샵솔 지금 여기 이게 단위도라 그랬죠, 그쵸? 반응계가 나오는 시점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음악이 우리가 흔히 즐겨 듣는 음악이고 가장 음악들이 발전했을 때이기 때문에 요까지의 음악을 계속 배우는 게 화성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장사마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부속 부감, 반응계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장사마음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C 플랫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장사마음 위에, 자, 솔에서 C 플랫까지는 몇 도라고요? 단삼도죠. 그쵸? 장사마음 위에 단삼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장사마음 위에 단삼도가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소리. 자, 이 소리가 지금 C 메이저로 얘기하자면 C 메이저에서 솔시레파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도 세븐과 동일해요. 그래서 화성학 책에서 주사마음을 배우고 나서 부사마음을 배우고 나면 세븐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오도 세븐이에요. 그쵸? 기억이 안 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7도 세븐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세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세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세븐 그 7화음이 붙은 화음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거기서 제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장장 7화음, 장단 7화음, 단장 7화음 막 이거 외우시죠?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외우실 에너지가 있으면 딴 거 외우셔야 돼요.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장삼하음 더하기 장삼하음 더하기 단삼도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장장 7화음, 단장 7화음 이게 음정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무슨 화음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과 다른 7화음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개를 모든 작곡가들이 소리를 섞어서 만드는 게 음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까지 하면 지금 도미솔 시플랫 아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고 제가 화음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장삼도가 있고 단삼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음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장삼화음은 어떻게 생긴 형태예요? 밑에가 장삼도고 위에가 단삼도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장삼화음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음이 땡땡땡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가 장삼도 여기가 단삼도예요.
자, 나중에 선생님들이 선행학습지나 테스트지 답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한이 맺히고 답답했으면 이거를 답지마다 다 적어놨어요. 장삼도라고요. 단삼도라고요. 답을 장삼화음입니다. 장삼화음만 안 적어놓고 이렇게 다 해놨다고요. 이게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럼 역으로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틀리길래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쵸? 그래서 땡땡땡 음이 있을 때 일단 밑에가 장삼도고 위에가 단삼도예요. 그쵸? 한 가지 기억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장삼화음이 있으면 장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단삼이었어요. 그쵸? 단삼화음이 있어요. 단삼화음은 땡땡땡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뭘까요?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단삼도예요. 위에가 뭘까요? 장삼도예요. 얘가 차이가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았는 음정이 뭐예요? 지금 완전하고 장단은 얘기했는데 증하고 감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쵸? 그 화음은 일단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전부 변화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과 단에서 변하는 아이들이어서 일단은 오늘은 요것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답답한가? 쓸까? 이거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장에서 늘어나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에서 더하기가 됐다. 그러면 증이 돼요. 그쵸? 완전에서도 늘어나면 뭐가 돼요? 증이 돼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했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장에서 줄어들면 뭐가 돼요? 단이 돼요. 자, 단에서 또 줄어들면 뭐가 돼요? 감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완전에서 음정이 줄어들면 뭐가 돼요? 감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저기 피아노 건반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는 건 건반이 개수가 하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장사마음이 있고 단사마음이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마음도 있고 증사마음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증이라는 거는 어디서 변한 거라고요? 증사마음은 어디서 변한 거라고요? 장과 완전에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장사마음이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데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밑에가 장삼도였죠. 근데 위에가 단삼도죠. 근데 이거 위에 것도 뭘로 변하는 거예요? 장삼도로 변하는 게 증사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증사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3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3도가 계산이 안 되면 기본적인 사마음을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성법을 출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단사마음에서 줄어들면 다 뭐가 돼요? 감이 되죠.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밑에가 단삼도였어요. 그쵸? 그 위에도 뭐가 될까요? 이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쵸?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단삼도가 돼요. 자, 그러면 단삼도하고 단삼도로 이뤄진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마음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3번을 여기다 마킹하고 4번 여기다 마킹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사마음의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마음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사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선생님들 일단 자, 이거 C 메이저예요. 자, 스케일 가볼게요. 시창하시란 얘기예요. 시작. 이제 피아노 수업 시작하면 그 피아노 강사분들이 스케일, 그 다음에 오도권 건반 돌리는 거를 선생님을 손으로도 건반으로도 확인하고 시창으로도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가 뭐 스케일은 음악의 기본이야 막 이런 얘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몇 년 지나 보니까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모든 음악 전공자에게 스케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악기를 하시면 본인의 악기로만 스케일을 구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노래로도 구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아노 건반으로도 구현을 하셔야 되고 다른 본인의 악기로도 구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스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사마음을 만들면 도에서 미, 솔 이렇게 해서 3개씩 무조건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C 메이저라는 건 조표가 하나도 안 붙어요. 그쵸? 그래서 도, 미, 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레파라. 그쵸? 미. 대답, 미, 솔, 시 선생님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까지 올라가야 돼요. 임용 노래 부르시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화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막 부끄러워하면서 왜 하성학 씨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불렀던 게 다 뭐예요? 이 1, 2, 3, 4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스케일에서 나오는 우리가 3개를 누르면 화음이잖아요. 그죠? 사마음은 지금 얘기한 이 4가지 종류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단조를 왜 어려워할까요? 단조는 이 4개가 섞이는 건 맞는데 되게 더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사마음과 단사마음이 어떻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단조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3, 4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해요. 자, 우리 되게, 자, 기뻐요, 슬퍼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있어 보이게 승화하면 인천의 화성청은 문제인 거죠. 장사마음이라고 답을 쓰셔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듣고 기쁜지 슬픈지 구분을 해야지 화성청음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기쁜지 슬픈지 구분도 안 하고 화성청음을 해야 되니 안 되죠. 그쵸? 아까보다 슬퍼요. 어때요? 제 표정이 얘기하죠. 슬프죠, 그죠? 지금 슬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사마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슬퍼요. 그죠? 뛰어내리고 싶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얘네가 증사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인천의 화성청음이에요. 이걸 쭉 구분을 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이제 나오면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음의 성질이 일단 이게 기쁘다, 슬프다, 심각하다,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응용반주할 때 본인이 화성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 믹스가 돼야 되는데 아까 굉장히 기분 나쁜 감사마음하고 이상한 증사마음하고 많이 섞이면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싫어져요, 그 음악이.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대음악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좋아. 듣기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 편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야? 장사마음과 단사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음을 막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장과 단이 많은 게 절대적으로 많은 게 메이저예요. 장조예요. 그 다음에 증과 감이 같이 섞여서 많이 나오는 게 단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가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가지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에선 역으로 어떻게 돼요? 화성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7개를 주고 7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는 거하고 한 12개를 주고 선택하세요 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항상 하신 얘기 있어요. 저는 마이너는 잘 못 불러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이너는 반주를 잘 못해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와 마이너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이유는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이유는 이 화성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C 메이저는 너무 친숙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건 아까 기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음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에서 미까지가 장삼도고 미에서 솔까지가 단삼도이기 때문에 장사마음이에요. 그쵸? 자, 이거 뭐라고요? 레파라. 화성학식의 개 이름을 얘기하실 거면 모두 이게 피아노 실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어차피 개 이름 레 이렇게 하고 말 거를 이거를 레 이렇게 맞추면 나의 시창 능력이 늘겠죠.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볼 때 대답할 때 자 레파샵 라도가 어떻게 돼요? 그럼 레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레파라 불러보세요. 레 지금 아까 불러가지고 막 파샵 남아있고 난리예요. 레파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가 레파는 몇 도예요? 단삼도예요. 파에서 라까지가 몇 도예요? 장삼도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사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피아노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아 이게 무슨 화음이지? 를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미부터 자 불러보세요. 시작.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느낌으로 찾아가도 돼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이에요. 자 F에서 시작.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기다리면 선생님들 먼저 부르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부르시면 저 끝까지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부르셔야 돼요. 자, 파라도는 1번, 2번 중에 뭐예요? 1번이에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이제 밑에가 장삼도고 위로가 단삼도가 돼 있어요. 자, 솔시레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쳤어요. 얘는 너무 중요한 애라서. 자, 얘도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부터 시작해서 시작. 1번, 2번 중에 뭐예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시작해서 시작. 빠밤! 이거 뭐예요? 혹시 아세요? 뭐지? 수사 어쩌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따르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전부 다 단삼도예요. 감칠화음이에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시레파, 이렇게 지금 누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시하고 레, 몇 도예요? 자, 피아노 건반 생각해 보세요. 시하고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얘 무슨 삼도예요? 단삼도예요. 자, 레하고 파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단삼도예요. 그러면 단삼도하고 단삼도가 만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감사마음 만나. 그러면 메이저에서 이거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마음과 단사마음이 적절히 번갈아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사마음이 딱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게 요렇게 세 개를 쌓았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사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네 개가 쌓이면 뭐라고 해요? 사음이 아니고 칠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음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메이저 할 때 요렇게 지금 1번, 2번, 4번까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하음이라는 게 있어요. 칠하음도 간단해요. 자, 아까 도미솔이었어요. 그쵸? 저 원래 시창이 굉장히 정확한 여잔데 2차를 하면서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면 음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틀리면 저 사람이 왜 틀리지? 목이 쉬어서 그래요. 저는 10년 동안 선생님들과 시창용 훈련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육신은 늙어도 지금, 너무 슬픈데, 육신은 늙어가고 있는데, 늙지 않는 능력이 생긴 게 그거예요. 시창 청음을 사실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은데 시창 청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창 청음이 녹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주. 저 라디오 틀어놓고 뭐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절대 음감이라서 일단 음이 들리긴 하지만, 라디오 틀어놓고 혼자 화성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클래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설거지를 막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놔요. 장사모, 중사모, 저 젊은이네. 이거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제가 싫어요. 음악을 음악대로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음악 클라이막스 가잖아요? 설거지의 속도가 막 빨라져요. 클라이막스 막 이렇게 물 틀고 혼자 이렇게 음악을 그렇게 약간 즐기는데 약간 그래서 집에서 음악이 안 들리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또 딴 얘기로 새는데 저희 아이들과 뭐라 그래야 되지?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흘러간 옛날 가요라니까 너무 슬픈데 70년대 80년대 되게 유명했던 좋은 가요들 있잖아요. 일단 그걸 계속 틀어놔요. 왜냐면 걔는 레드벨벳만 알고 나는 김동률만 알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애들이 차 뚜껑 열어놓고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어릴 때 그런 것만 약간 애들이 물들어가지고 음악은 안 하는데 흥만 있어요. 그래서 달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들의 신청곡을 막 얘기하는데 요즘 막 세븐틴의 예쁘다 이런 것만 하면 제가 계속 안 틀어주거든요. 절반으로 나누자. 니네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악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연도별로 수혜자는 누구냐면요. 80년대, 90년대 가요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음악적으로 핸디캡이 아니라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가요가 굉장히 좋았어.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노래가 선율적이에요. 지금처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이 기능적이거나 랩이 대충 있고 지금은 화성이 거의 무시가 되잖아요. 랩이 있으면 그런 진행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배워야 되는 고전 시대나 낭만 시대 음악에 완전히 의거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멜로디. 그러니까 우리가 월광 이런 거 들으면 여전히 사실 너무 좋잖아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틀즈를 들었는데 갑자기 비틀즈가 가슴에 와닿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소녀시대가 늘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오래 가는 노래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뭐 1988, 뭐 19, 뭐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 나오는 가요들은요, 정말 실험을 해보면 딱 틀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좋아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음악에서 실험을 할 때 이 음악이 뜰 건가 히트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아이들한테 틀어주고 얘네가 한 번 듣고 따라 부르면 그건 히트하는 음악이고요. 얘네가 계속 레고를 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은 히트 못하는 음악이에요. 근데 80년대, 90년대 가요를 틀어주면 애들이 거의 다 반응을 해요. 거의 다 반응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했던 낭만시대나 고전시대 음악과 굉장히 맞닥뜨려져 있는 멜로디가 있고 그걸 굉장히 듣고 즐겨 들었던 분들은 사실 음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굉장히 직업적인 얘기인데 그 시대 작곡가분들이 멜로디를 되게 잘 써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세대, 다음 세대들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멜로디보다는 사실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저랑 수업하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사마음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실 때 일단 화성적인 걸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마음은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게 전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칠화음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 도미솔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도만 더 쌓으면 돼요. 그런데 쌓으실 때 다장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임시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임시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짜 불러보세요. 도,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되게 올려갖고 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칠화음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걸 코드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C 메이저 세븐이에요. 근데 코드는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외우실 때 장삼하음 위에 장삼도가 있어. 이걸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도미솔 시라는 화음을 들으시면 그게 연상이 돼서 그냥 장삼화음 위에 솔시가 장삼도니까 장삼도네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칠화음이 붙게 되게 되면 음악 색깔이 지금 약간 바뀌게 되죠. 그쵸? 그리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장단, 감 이렇게 있는 데서 위에 뭔가 쌓이게 되면 장삼도가 쌓일 수도 있고 단삼도가 쌓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가 많아질 뿐이에요. 자, 레부터 시작해서 칠화음 만들어 보세요. 시작. 지금 임시표 아무것도 안 붙이셔야 돼요. 간혹 이런 거 할 때 레, 파샵, 라도 이렇게 막 그 세컨더리가 익숙해서 붙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C 메이저에서 그냥 칠화음을 찾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레, 파, 라, 사마음이고 그냥 조표 그대로 붙이면 도예요. 자, 미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자, 그러면 레파라도 그 다음에 미솔시레 느낌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는 따지고 보면 단삼하음 위에 단삼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라도미 시작. 그렇게 부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가 플랫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더 올리세요. 이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도미솔 시플레 이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소리야라고 했던 게 이게 선생님들이 거의 지금 이제 계속해야 되는 그 장삼하음에 단삼도가 섞인 거고요. 근데 지금 파라도미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삼도 위에 장삼도를 내가 올려야 되니까 일단 부르기도 힘들죠. 그쵸? 그런데 되게 있어 보이죠, 소리. 그죠? 반주할 때 이거 하나만 딱 써주면 이거 하나 하고 그쵸? 5도 플랫 9 하나만 해주면 되게 있어 보일 텐데 우리는 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만 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특히 피아노 전공자분들, 저희 피아노 강사분들 중에 그 텐션 잘 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7과 9과 11과 13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3화만 하다가 끝나고 매일 빠이빠이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정말 저는 텐션에 치고 싶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7까지만 정말 눌러도 소원이 없겠는데 저는 일단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요 소리 하고 도에서부터 다시 쌓아보세요. 도. 그럼 여기도 선생님들 시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그죠? 파라도미 다시. 올려야 돼요. 이거 두 개 성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따지고 봤더니 밑에가 뭐예요? 장삼하음이고 위에는 몇 도 올라갔어요? 장삼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메모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지금 답답하실까봐 적어드리면 제가 도미솔까지 할 때는 음이 3개니까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사마음. 사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7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라 그런다고? 칠화음이라. 근데 얘가 밑에가 뭐라고요?
장삼하음. 그 다음에 위에가 솔시가 몇 도예요? 장삼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칠하음인데 얘는 장삼하음 위에 장삼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비교할게요. 미솔시레가 있었어요. 자, 미솔시는 몇 도예요? 아니, 무슨 하음이에요? 단삼하음이에요. 미솔시는 단삼하음이에요. 그 다음에 시하고 레까지는 몇 도예요? 단삼도.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화음도 있어요. 칠화음에 가게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 올려보세요. 시작. 자, 얘는 조금 달라요. 그쵸? 이쯤이면 옥타브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겠죠, 지금? 자, 솔시레파. 그러면, 위치를 잘못 잡았네. 필기 잘해야 되는데. 자, 솔시레파. 이렇게 되면 솔시레는 무슨 하음이에요? 장삼하음이에요. 그 다음에 레에서 파까지는 몇 도예요? 단삼도.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다른 세 가지 세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절대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게 그냥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의미, 사실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솔시레파가 제시가 됐다. 그러면 제가 밑에가 무슨 하음이에요? 그러면 장삼하음. 위에 몇 도 있어요? 단삼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장단치라흠, 장장치라흠, 단단치라흠.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 세 종류가 나왔어요. 라는 낮춰줄게요. 올려보세요. 시작. 이거예요. 자, 이거 여기 지금 여기 1, 2, 3 중에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지금 한 라도미솔은 가장 사실 음악적으로 좋은 거는 소리로 찾아가는 건데 일단 계산을 해보세요. 1, 2, 3 중에 뭐가 같을까요? 3번하고 같죠? 라도미가 단삼하음이고 미솔이 단삼도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시부터 쌓아보세요. 시작. 음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선생님들 눈 초점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시레파라예요. 그죠? 자, 시레파라. 근데 자, 이거는 아까 시레파는 무슨 하음이라고 했어요? 감삼하음이라고 했어요. 자, 파하고 라는 몇 도예요? 장삼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자, 지금 필기 실패네. 자, 시레파라 이렇게 돼 있고 시레파가 무슨 하음이라고요? 감삼하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하고 라까지는 뭐라고요? 장삼도예요.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들 소리가 이게 익숙해요. 이게 익숙해요. 앞에 게 더 익숙하죠. 취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게 익숙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연주한 건 뭘까요? 시레파 라플렛이에요. 그러면 시레파 라가 됐을 때는 감삼하음에 더하기 장삼도예요. 그쵸? 시레파 라플렛이 됐어요. 그러면 감삼하음 위에 뭐가 쌓인 거예요? 단삼도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하면 뭐가 되냐면 시레파라 이렇게 감삼하음에서 장삼도가 나오는 거는 감칠하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감칠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틀리면 얘기하셔야 돼요. 틀리면 굉장히 어떤 고행이냐면 인강을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 그 얘기를 또 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틀리면 바로 틀렸다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시레파 라플렛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칠하음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연결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연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시레파 단삼하음이고요. 위에 장삼도가 쌓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반감칠. 이게 왜냐면 말을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감칠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걸로 제일 강한 거거든요. 이게 감칠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만 감칠했다고 왜 이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영어책을 일본에서 번역해서 그죠? 그 한문으로 했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생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이게 디미니시 세븐인 거죠. 그쵸? 감칠이 디미니시 세븐이에요. 반감칠한 뭐가 말까요? 반만 감해졌다고. 뭐가 하프 디미니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결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감칠이고 디미니시 세븐. 반감칠은 하프 디미니시 세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3화음까지 정리를 했고 이렇게 가면 지금까지 가면 7화음까지
진도를 다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전통 화성학에서는 대부분 어디까지만 쓰냐면 7화음까지만 사용을 해요. 재즈 하시는 분들은 9, 11, 플랫, 13 다 사용을 하지만 그건 모두 사실은 텐션이고 우리가 전통 화성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선 비화성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성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3화음만 알면 되고 지금 얘기한 7화음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에서 얘기할 때 1도, 5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러면 거기서 5도는 어떻게? 화성학에서 무조건 특별 대우예요. 5도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돼요. 5도는 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5도를 특별 대우하는 이유는 자, 5도가 아까 솔시레파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장사마음 더하기 단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화성학 제가 자연배음을 적었을 때도 나오는 장삼하음 더하기 단삼도와 대부분의 5도 세븐은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100% 일치하죠. 어떤 조성에서도 5도 세븐은 장삼하음 더하기 단삼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1번, 2번, 3번이 마이너로 가게 되면 막 변할 거거든요. 근데 배우시잖아요. 장조하고 단조에서도 유일하게 같이 나오는 건 5도다. 그래서 나중에 작곡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성 진행을 파괴를 하죠. 현대로 가면 갈수록. 화성 진행을 파괴하지만 그때도 남아있는 거는 몇 도는 남아있을까요? 5도는 남아있어요. 혹은 5도를 비슷하게 5도와 굉장히 근접해서 5도를 살려놔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다른 조성은 다 무너져도 예를 들어서 근음 1도와 5도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화성학 책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자, 맨 처음에 7화음을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워요? 5도 7부터 배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도 7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들 화성학 진도 막 나가게 되면 5도에 9, 5도에 11, 13 막 이렇게 5도의 확장이라는 챕터를 배우실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통학에서 화성학에서도 5도는 어떻게 그렇게 9, 7, 11, 13 음을 다 올려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전통 화성학에서는. 그래서 솔시레가 됐어요. 세븐 올리면 어떻게 돼요? 파, 그 다음에 9은 어떻게 돼요? 또 3도 올리면 돼요. 11은 13은 우와, 되게 있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13까지 쓰는 건데, 이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5도 세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하시다 보면 5도 세븐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성은 맨 마지막 챕터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면 5도 증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5도는 증화음을 쓸 수, 그러니까 화성학에서 그 나쁜 비디오처럼 호환마마보다 나쁜 게 뭐예요? 화성학 사성하실 때 증음정이에요. 증음정 절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증사마음도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화성학 책도 그게 지금 여기 자연반 배움 말씀드린 대로 역사대로 있는 거예요. 반응계를 넘어가게 되면 5도도 어떻게 쓰라 그래요? 5도도 증사마음으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플러스 기호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증사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화음들이 다른 것들도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5도는 그만큼 일종의 특별 대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3화음, 그 다음에 7화음까지 일단 오늘 지금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7화음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7화음을 내가 만들 때 뭐가 문제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조표가 문제예요. 조표에 의거해서 일단 음을 쌓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지금 2시간 하고 3화음과 7화음까지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요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필기